오늘은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 35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마지막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까지요. 제가 틱톡 라이브를 하거나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죠. 사실은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어쩌면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돼요. 항상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는 시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들었던 얘기들이 평소에 물어보면 뭘 잘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잘하는 친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니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구나, 처음엔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시험 점수를 보고 인정을 받았던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의대에 속해 있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릴 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은 걸 봐도 이해를 잘하고 조금만 읽어도 잘 외우고 또 오래 기억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게으르고 어쩌면 무기력하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척추 수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공부였고 제가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들 혹은 누가 시키는 공부들은 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일하게 좀 게으르지만 어쨌든 성공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방법을 찾았고, 어느 정도는 제 나름의 방법을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연구를 해왔고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이론적으로 완벽한 그런 공부법에 대한 영상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게으르지만 공부하는 것 대비 시험은 좀 잘 보고 싶은 좀 야근 마음에서 시작된 저만의 팁을 좀 공유해 볼게요. 일단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일을 이루는데 방법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그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험으로 치면 그 절대적인 공부 양이나 시간, 4당 오락 혹은 몇 시간 이상 혹은 몇 번 이상 읽어야 된다, 이런 양적인 부분이 중요할지, 아니면 그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할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 방법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큰 틀에서의 부분인 거고요. 그 세부 과목들이나 시험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과목의 특정적인 공부법이나 전략들이 존재해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공부법들을 좀 정립해보는 것들을 권장드려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한 1, 2년 앞서 가시는 분들의 자료거든요. 최신의 자료이기도 하고 최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가장 생생한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루 이틀 좀 들어보고 그 공부법들을 좀 정립을 해보고 그걸 나한테 맞춰서 변형을 해서 세부적인 공부법들을 정립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에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기출이 먼저다 라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뻔한 이야기죠. 사실 수능 1등 하신 분들 혹은 실제로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봤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이 꼭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저도 시험을 준비하고 할 때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교과서 안쪽에 있는 정보들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읽기만 해도 판별해낼 정도로 똑똑한 친구라고 하면 교과서만 읽는 정도로 효율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지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기출을 분석하라, 기출이 먼저다 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교과서 중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한지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기출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특히나 공식적인 시험, 수능이라거나 의사 면허 시험이라거나 그런 공식적인 시험들은 더더욱이 중요한 정보 위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과 시험을 푸는 사람 간의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면, 시험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식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문제를 내거나 출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검토를 하고 그걸 감시하는 그런 상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출제하는 대의 명분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욕먹지 않기 위한 구실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시험을 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한 해 동안 있었던 사회적인 큰 이슈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혹은 그 학계에서 그 그룹 안에서 중요시 다루었던 이슈라던가 하는 내용들을 같이
그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순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한없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그 교과서에서 참고서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찾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들만 잘 외워두고 시험을 쳐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상위 3% 내외까지는 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기출문제를 분석한 것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권화예요. 되게 특별한 건 또 아니죠.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반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외워지고 습득하고 체화되는 데에는 충분한 반복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 지식이 너무 흩어져 있으면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매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한 권의 책이 사실은 나중에 필요한 거고요. 가능하면 저는 그 책을 본인이 작성을 하든 타이핑을 하든 만든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단권화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어떤 지식이 습득됨에 있어 우리가 읽고 보고 하는 인풋, 입력되는 부분만으로는 사실은 지식이 체화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우리가 지식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외워서 써본다거나 하는 작업들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그 지식이 잘 안 나오려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지식이 충분히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지식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내 지식을 누구한테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 작업을 통해서 미래의 나한테 이거를 가르치듯이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았다고 하면 그 주변을 공부해서요. 그거를 한번 외워서 단권화 작업을 한번 외운 거를 미래의 나한테 가르치듯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미래에 내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출력하는 과정에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에 내 지식은 완성도 될 것이고요. 또 나중에는 그 출력된 지식으로 모였던 단권화 그것들을 반복함으로써 지식이 더 공고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한번 지식이 기출문제 분석과 그로 인한 단권화를 통해서 공고해지면 그 이후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과정에서는 그 중심으로 지식이 붙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중요한 정보에 대한 배경 지식들 그리고 인과관계들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의 하얀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중요한 점들 위주로 그걸 더 진하게 채워나가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건 저만의 방식이었고 원칙들,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주변을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단권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반복 혹은 출력하는 경험을 가진다. 이게 핵심이고요.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제가 실제로 했던 방식들이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 개별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노트에 정리를 하시든 컴퓨터에 정리를 하시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학생 때는 노트 정리를 했고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질하게 갖춘 이후에는 컴퓨터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노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마지막에 전문의 시험 준비했을 때 정리를 했던 노트예요. 맨 왼쪽에는 전체 목차가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확인한 지식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야 될지 위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원들을 하나하나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다는 지식들을 외워서 기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지식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들, 지식들, 배경 지식들을 미래의 나에게 설명하듯이 기입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적혔던 것들은 전문의 시험에 대한 것들은 너무 양이 많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만 적혀 있기는 하지만 학생 때는 그 특정 지식에 대한 배경 지식, 그 인과관계 그런 것들이 다 적어서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권화를 만들고 추후에는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하면서 여기에다 조금씩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공부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들 위주의 과목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뻔한 얘기지만 생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왜 푸는지, 단권화를 왜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팁 같은 것들을 종종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혹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하고요. 반응이 있으면 다른 인생의 팁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